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쭉 해서 민주노총의 그 집회를 보여드렸는데 이 집회가 원래는 퇴근길 집회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경찰이 하지 않았습니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퇴근길 집회 했는데 네. 법원에서 기각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자님이 이제 기사를 썼는데 판사님 퇴근길 민폐 시위 시달려 보셨나요? 저거를 시달려 봤으면 저런 판결 못 내죠. 나는 네. 얘기해야 되겠어. 야 기자 여러분, 님자 네. 빼세요. 왜 판사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어문법에 네, 직책 앞에 그렇죠. 님자를 붙여야 됩니까? 안 붙여야 됩니까? 원래는 안 붙이는 게 원래 맞는 안 거죠. 붙이는 거예요. 판사님 개 코딱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네. 내가 옛날 재판 좀 받아 보니까 네. 재판정에서 그때 판사들 이렇게 싹 법복 같은 거 입어요. 네. 그 법복이 껌해가지고 꼭 그 뭐지 저승사자 옷 같은 거 입고 와요. 그쵸, 까만색. 그러면 기립 그래서 다 일어서게요. 예. 이건 뭐냐면은 사법부의 법원 판정을 존중해 준다는 어떤 국민적 합의였는데 네. 이제 여러분 일어나지 맙시다. 저런 판사를 위해서 네. 우리가 존중심을 보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아니 집회 결사의 자유는 중요하고 네. 퇴근길에 일찍 집에 가려고 하는 시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적 권리가 아닙니까? 무시하는 거죠. 이게 과거에 권위주의 시절에는 네. 집회 시위를 좀 못하게 했으니까 그쵸. 좀 더 과하게 네. 집회 시위의 권리를 인정해 준 것까지 이해를 해요. 그게 몇 년 전 일입니까? 수십 년 전이에요. 네. 지금 2023년도. 근데 지금 아까 그 이순신 장군 동상우에서까지 막 집회잖아요. 그리고 8개 차로에서 4개 차로를 점거했습니다. 그 비 오는 날. 얼마나 차가 막힙니까? 지금은 그런 성숙도, 어떤 네. 공정성, 일반 국민들의 어떤 행복 추구권 네. 이런 걸 봐야지 판사가 네. 아직까지 30년 전 이런 사고에 머물러 가지고 이런 판결을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앞으로 재판은 네. AI가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네. AI가 하면은 네. 저런 이상한 판결이 네. 안 나와요. 옛부터 인류의 역사상 성경에도 나오지만 네. 가장 어떤 국민들로부터 민중으로부터 경원 시대는 직업이 2개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네. 세금을 이렇게 징수하는 세리. 네. 그다음에 뭐예요?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재판이 얼마나 개판이었으면은 네. 솔로몬 재판이 길이길이 전해져 내려오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 누구예요? 예수님 재판하는 네. 본디오 빌라도 같은 재판 봐봐요. 그렇게 재판이 엉터리예요. 네. 종교 재판 봤죠? 그렇게 재판이 엉터리예요.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으면은 예. 앞으로 재판은 AI가 합시다. 나는 네. 이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세금도 줄이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판결을 잘 내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판 지연 사태 때문에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그쵸. 피해를 입어. 우리 국민노조도 헌법소원 했죠. 최저임금 헌법소원 네. 했는데 1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통지가 없어요. 뭐 합니까? 그 사람들 대체. 봉급을 받는 게 난 이상해. 봉급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아니 AI가 판결하면은요 진작에 나왔죠. 얼마나 좋아요. 네. 그 판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저는 앞으로 그런데 이렇게 총장님 말처럼 AI가 판결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네. 사법부 스스로가 자기 정화 능력 없고 게으름 피우고 국민의 이해에 멀어지면은 네. AI가 판결하는 날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판사님들 스스로를 돌아보고 개혁하세요. 그렇게 국민들한테 존중받으려고 하고 당신들 사법고시 패스할 때 동네에 막 프레카드 붙었잖아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죠. 네. 국민의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으로 당신들 봉급 주고 존중해주고 끝나고 나면은 연금 주잖아요. 왜 그래요? 그래서 이 서울고법이 지난 10일 민주노총이 퇴근길 서울 도심도로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서 이 막대한 교통 장애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막
근데 막대한 교통장애를 초래했잖아요. 아까 그 시민들도 네. 그렇고 막대한 교통장애가 초래됐잖아요. 초래했어요. 네. 그 판사가 그러니까 이 제목에 딱 맞는 게 퇴근길 민폐 시위 시달려 보셨나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방송했지만 퇴근길에 부부젤라 불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 완전 소음 공해잖아요. 나 같으면 내가 기자라면은 네. AI 제도를 도입해서 인공지능으로 재판을 진행합시다. 이렇게 기사의 미다시를 뽑아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퇴근길 민폐 시위 시달려 보셨나요? 저거는 너무 착해요. 그렇지 막 높은 사람한테 네. 구걸하고 하소연하는 거잖아요. 기자님들이 너무 착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얘기하면 네. 안 되죠. 대한민국 네. 헌법에 뭐라 그래요?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요. 네. 모든 권력은 판사로부터 나오는 거지. 느낌. 네. 그래서 이 서울고법 그 판결 전에 앞서서 서울행정법원도 같은 결정을 또 내렸었죠. 이제 이 판사님들이 좀 이 정말 시민들의 불편을 좀 제대로 보면서 실천 겪어보고 판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AI가 판결해야 네. 된다. 맨날 저런 판결이 김명수처럼 나오면은 네. 헌법을 바꿔야 돼요. 모든 네. 권력은 판사로부터 나온다. 네. 그거 맞잖아요. 그렇죠. 판사 저 님자 빼야죠. 네. 짜증나는데. 네. 그리고 오늘 속보가 떴습니다. 뭡니까?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이제 결정이 됐고 올해보다 2.5% 인상이 되었습니다. 네,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최저임금 한번 우리 국민노조 그다음 제가 전문가잖아요. 네, 헌법소원도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최저임금은요. 네, 열 몇 차례 회의를 하면서 마치 네네. 긴박하게 좀 양보해야만 이렇게 네. 간격을 좁힌다는데 여러분 국민은 그거 다 쇼예요. 절박함이요 한 개도 없어요. 네. 긴박함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짜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비만 반도 먹는 거예요. 이게 지금 14차 회의에서 결정이 된 거거든요. 회의만 14번을 했던 겁니다. 그동안 돈을 다 또 받아갔잖아요. 아니 막 좀씩 좀 줄이는 게 아니고 그냥 다 그냥 배짱 부리고 왜냐면 예. 최저임금 정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최저임금 정하는 거는요 노사 임금 협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노동 전문가예요. 우리나라 노동 경제학자들 제 얘기 귀담아 들어야 맞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사람들이 총 27명인데 당사자들은 쏙 빠진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당사자는요 네.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저렇게 네. 최저임금위원회는요 가만 놔두면요 네. 공익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고 저런 최저임금위원회는요 네. 당장 폐쇄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렇죠. 최저임금은 헌법 제32조에 나옵니다. 예. 그 헌법적 기구이기 때문에 네네. 헌법적으로 별 자격이 없는 노사가 정하면 안 되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헌법적 기구이기 때문에 임금 협상 시스템으로 하면 안 돼요. 노사가 합의하는 게 아니고 그쵸. 노사가 합의하는 거 뭐 임금 협상을 노사가 합의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최저임금은 사회 안전망, 사회 안전 제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경제 성장률, 네. 생산성, 네. 그다음 물가 네. 이것을 이 기초 통계를 베이스에 깔고 경제 지표를 고려해서 네. 여기에다가 당사자의 의견, 자영업자라든가 돈 줄 사람 네. 이런 의견을 들어 가지고 어디서 정부에서 결정해야 최저임금제가 올바로 되는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최저임금 제도를 결정해야지. 네. 노사가 합의를 한다? 이것은 임금 협상에서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정말 체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니 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지금 최저임금을 정하는 건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아니 민주노총, 한국노총, 네. 경총, 공익위원 최저임금- 당신들이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최저임금 받습니까? 훨씬 높은 연봉을 받는 아니, 사람들이 왜 최저임금에 관여를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지기들이 안 됩니다. 돈 줄 사람이 아닌데 왜 니들이 네. 결정하냐 이거예요. 네. 그다음에 당사자가 빠졌고 그래서 임금 협상이 노사가 협상하는 거고 이것은 네네. 최저임금 좀 다시 얘기할게요. 경제 성장률, 생산성, 물가라는 경제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네. 거기에 당사자, 네. 소상공인, 영세상공인 이런 사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정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최저임금이에요.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네. 필요에 따라서 아까 이 당사자의 의견이라든가 생산성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외국처럼 네.
뭐냐면은 업종별? 그 업종별 차등화도 되고 나이별 차등도 여러 네. 요소를 고려해서 그쵸. 해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 돼요. 맨날 저런 거 가지고 갈등을 부추기고 예. 제도를 이상하게 운영하는 거예요. 노사 임금 협상 형식으로. 그리고 아무리 최저임금이 있어도 능력이 좋으면 돈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대부분 더 받는 네, 거예요. 근데 더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또 저런 최저임금 때문에 더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요번에 네. 결정된 최저임금 내가 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네. 결정적으로 올해 최저임금 결정이 9,860원으로 돼가지고 네. 2.5%를 인상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 예측률이 몇 프로예요? 1%도 채 안 될 것으로 1.4% 정도 네. 되는 거예요. 그럼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제 지표를 고려해서 그쵸. 당사자 의견을 들어. 네. 그러면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1.4%다. 네.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1.4%에다가 특히 경제 성장률에 대기업은 이제 예를 들어서 평균 내니까 대기업은 한 3% 됐고 네. 영세 자영업자는 마이너스 2%이므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쵸, 예를 요번에 들어서. 최저임금은 그러면은 네. 마이너스 뭐 8% 0.8% 정도 돼야 된다. 네. 통계를 해서 이렇게 해서 0.8% 이렇게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합리적이에요. 왜냐? 근데 왜 2.5%를 합니까? 이게 도대체 여러분 노사 공익위원 여러분 최저임금위원회 여러분 2.5%의 근거가 뭡니까? 답해 주세요. 아니 2.5% 근거가 뭐예요? 근거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런 것들을 박사들이라고 갖다가 2.5% 네.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년에 경제 성장 예측률이 1.4%에다가 네. 그다음 뭐예요? 1.4%인데 뭐냐면 이걸 평균 낸 것이기 때문에 네. 특히 소상공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 성장률 이런 건 얼마나 됐는지를 봐야죠. 분석을 해서 네. 평균이니까 이 사람들은 마이너스예요. 네. 이거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쵸. 업종별 차등도 적용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몇 프로가 나타나야 된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1%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너무 갑자기 마이너스 1%면 안 되므로 네. 이 0.2% 정도는 어떤 사회 통합 차원에서 깎아서 네. 마이너스 0.8% 정도를 최저임금을 정합시다. 예. 참 나처럼 이렇게 근거를 내서 그렇죠. 얘기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가는 게 맞죠. 내가 전문가라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2.5% 근거가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네. 아니 답해 주십시오. 최저임금위원회는 답을 해 주십시오. 이거 네. 못하면요 할 리도 없지만은요 네. 그만둬야지. 회의비가 아까워. 회의비가 그러면서 막 열심히 일한 것처럼 막 자정을 넘겨서 회의한대요. 아니 자정 넘길 필요가 뭐 아니 있습니까? 그런 회의를 왜 자정을 왜 넘깁니까? 복잡한 것도 아닌데 국민 앞에서 그렇게 쇼하면 안 돼요. 아 그리고 뭐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12,000원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막 요구 주장했다가 네. 막판에 나가갖고 야 쏙닥쏙닥해서 좀 깎아줘. 네. 이런 식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지 뭐 긴박감도 없어요. 이게 무슨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흥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참. 돈 주는 영세 자영업자 상공 이런 사람은 아니 지기들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당사자는 허수아비냐고요. 그리고 2.5% 근거가 없어요. 예. 나는 너무너무 웃긴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국민노조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죠.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 네. 네. 그리고 이 민주노총의 소식 잘못하는 것들 낱낱이 매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취자 여러분 네. 요새 이런 것을 이렇게 다 여러분 듣기 좋게 쪼개가지고 네. 우리 이한솔 사회자가 이것을 저 이끌리다라는 유튜브를 네. 통해서 잘 얘기하니까 네. 벌써 구독자가 1,300만 명 가까이 나왔어요. 아니. 구독자는 지금 3만 명이고요. 이제 조회수, 조회수, 총 조회수가 그 정도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네. 이끌리다도 구독해줘서 열심히 응원 좀 해주세요. 네, 힘을 많이 주시면은 저희가 더 힘내서 더 열심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국민노조는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를 추구합니다. 근로 의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입해주셔서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ARS 1877-1665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간단한 가입이 가능하시고 유선 전화 02-720-51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 궁금한 점을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방송을 전달해 드렸는데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